안녕하십니까. 클리니크 우주의 홍경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플렌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부스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것을 콜라겐 생성 촉진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스킨 부스터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의를 좀 살펴보면 직간접적으로 세포를 자극을 해서 피부에 콜라겐, 일라스틴 등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피부를 개선하거나 피부결을 개선하거나 볼륨을 만들어내는 제품을 우리가 스킨 부스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은 여러분께서 광고를 보더라도 원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분자를 이용한 겁니다. 고분자를 이용한 제품들은 앞에 거의 P가 붙게 됩니다. PLLA, PCL, PDLLA, 폴리머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킨 부스터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볼륨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유기물을 이용한 스킨 부스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라플렌, 스컬트라, 주베로 이런 것들이 이제 폴리머를 이용한 스킨 부스터, 폴리머를 이용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해당은 하진 않지만 왜냐면 무기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한 작용을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 게 레디어스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유기물을 이용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폴리니클레오타이드, 리쥬란이 있겠고 또 아텔로콜라젠, 레티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HA6 아미노애시드 제품인 수네코스 이런 것들이 이제 올가닉한 스킨 부스터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스킨 바이브, 리바이브, 레스틸렌, 비탈 이런 것들도 자기도 스킨 부스터다, 속부터 채우른다, 촉촉하게 채워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입자가 작은 필러입니다. 유기 제품이 콜라겐을 자극을 하려면 섬유화 세포를 자극을 해야 되는데 결합된 히알루론산은 그러한 역할을 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입자 작은 필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고분자 제품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생체 적합성 고분자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피부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물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이물 반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물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피부가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이물 반응에서 우리가 이 이물질을 없앨 수가 없게 된다면 우리 몸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격리, 입자를 둘러싸게 되는데 뭘로 둘러싸냐? 콜라겐으로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으로 둘러싸서 만들어지는 볼륨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볼륨을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제품들을 스킨 부스터로 사용을 해서 할 때는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안전해질까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제품을 물 같은 거에 희석을 하게 되겠죠. 잘 흔들면 뽀얗게 잘 예쁘게 잘 희석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희석된 제품이라도 이렇게 물이 흡수되고 나면 바로 입자들은 가라앉아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즉 결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상적인 제품이 되겠냐? 우리가 물에 희석을 했을 때에도 입자가 잘 안 가라앉아야 되겠죠. 그럼 어떤 입자가 어떻게 해야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 이미 물리적으로 다 밝혀져 있어요. 입자들이 사이즈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응거붙는 그러한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가 일정하고 다공성으로 표면적이 넓다 보면은 이 경우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들이 더 커져서 뭉치는 게 최소화하게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게 라플렌이 되겠죠. 왜냐하면 입자가 매우 작고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서 다공성이고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보시면 이건 이제 엘란세인데 엘란세 같은 경우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 큰 입자 를 향해서 이런 작은 입자들이 엉겨 붙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엘란세는 0.2cc 이상 희석해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제가 시술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좀
스킨 부스터로서 좀 쓰고 싶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해결해 준 게 라플렌이 아닐까. 제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제품에 대한 매력을 느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플렌은 입자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동일하고 다공성이기 때문에 서로 잘 뭉치지가 않아서 제가 볼륨을 만드는데 일반 필러처럼 사용을 하다가도 스킨 부스터처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사용자로서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물에다가 이렇게 입자를 넣었을 때 입자가 작고 만약에 가벼우면 덜 가라앉겠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매우 단단한 당구공 같은 불규칙한 사이즈의 엘란세에 비해서 매우 일정한 입자에 이런 구멍이 뚫은 라플렌은 가볍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 뜨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인 스킨 부스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해외 강의를 다니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엘란셀을 스킨 부스터로서 썼을 때 발생하는 위험, 이거를 항상 모든 그 싱클레어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왜냐? 이것은 입자가 가라앉기 때문이에요. 이 자체 실험, 싱클레어 회사 자체 실험에서도 0.2cc 이상 희석을 했을 때 입자의 침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절의 위험성으로 이렇게 0.2cc 이상 희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이제 스컬트라나 주베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심지어 젤리도 아니고 1세대 제품이고 입자인데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하냐면 희석을 매우 많이 해서 여러 차례 시술을 하게 됩니다. 왜 여러 차례 시술을 하게 할까? 이것도 다 이제 수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다 한 번쯤은 해봤던 그런 건데 갈톤 보드라고 해서 입자들을 구슬을 이렇게 막 무작위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예쁘게 정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모집단이 불규칙하더라도 계속 샘플링을 하면 이렇게 정규적인 분포를 한다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해서 가라앉을 수가 있고 그러면 결절이 생길 수가 있고 결절이 생겼다는 건 거리가 입자들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뜻이기 때문에 희석을 해서 여러 번 하는 거죠. 마치 여러 번 해서 샘플링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래도 불안하니까 뭐 마사지까지 하라고 하고. 사실 이 물리적인 단점을 그냥 이렇게 수학적인 트릭으로 최소화한 방식이 이제 여러 번 치료하게 되는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실제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가라앉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렌, 엘란셀, 레디어스가 있습니다. 1대7로 희석을 했을 때 지금 라플렌 같은 경우는 잘 유지되고 있지만 엘란셀은 벌써 위아래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레디어스도 30분 정도 지나면서는 서서히 침전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을 때 좀 더 다일루션 비율을 달리해서 1대4, 1대7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4 다일루션인 경우에 라플렌 같은 경우 1시간이 지나도 지금 잘 유지되고 있지만 엘란세는 1대4에서도 1시간에 거의 다 분해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레디어스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2 정도 침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대7 희석했을 때 라플렌 같은 경우 2시간 정도 이후에도 잘 비교적 유지되고 있지만 레디어스나 엘란세는 거의 다 완전히 입자와 젤리가 분리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있는 스킨 부스터들과 한번 정리하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스킨 부스터로 이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뭐 주베룩 볼륨이 있겠고 스컬트라가 있겠고 또 레디어스가 있겠는데 지금 봤을 때 라플렌 같은 경우는 300mg의 폴리머의 함량 그리고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150mg, 주베릭 같은 경우는 170mg으로 함량이 훨씬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함량이 조금 많지만 또 입자수가 400만 개로 1600만 개의 라플렌보다는 훨씬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희석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가 1대7로 희석을 한다고 했을 때 라플렌 1회 시술회 같은 경우는 대충 주베룩 두바이알 시술에 해당하는 이런 폴리머의 함량과 숫자를 보여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스컬트라에서도 비슷한 것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무슨 말이냐 스컬트라
주베록 볼륨 2번의 이상의 효과가 라플렌 한 번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의사로서 생각했을 때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안전한가. 왜냐, 스컬트라 뭐 주베록 다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쓰든지 물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제품을 써야 된다는 게 제 철칙인데, 여러 가지 물리적인 법칙을 생각을 했을 때 3세대 입자인 라플렌이 스킨 부스터로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환자의 편의성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컬트라 2번 하고 주베록 2-3번 하고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 것보다는 한 번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라플렌 스킨 부스터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서 라플렌을 이용한 스킨 부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